이거 거래될까요? 거래되기 어렵다. 이건 거래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 아파트 만약에 15억 정도 되는 선에서 매매하셨다? 거품 끼고 매매하신 겁니다. 거주의 특정 그리고 또 투자자의 입성에 따라서 값어치는 달라지는 겁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8543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문역에 위치한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에 어제 청약했는데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순수 주거 목적입니다. 무주택이지만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하는 거라 신경 써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하고 있는 센트럴 아이파크에 청약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당첨자 발표일이 10월 10일입니다. 따라서 그 기준점에 따라 만약에 청약에 당첨이 되신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당첨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청약보다는 지금은 기축 아파트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뒤에 판서에 통해 왜 청약보다 기축 아파트로 접근을 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입지를 잠시 살펴보게 되면 보문역에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입주 예정에 있는 아파트고 약 2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따 뒤에 판서를 통해 비교할 만한 아파트를 좀 설명해 드릴 건데 바로 길만 건너면 보문 리슈빌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함께 비교해 드릴 거고 또 뒤편에 보문 파크뷰 자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도 함께 비교해서 설명을 덧붙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하고 있는 센트럴 아이파크 2026년 입주 예정인 200세대 2동짜리 주상복합 형식으로 들어오는 아파트 분양을 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분양을 했는데 두 가지 타입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우선 7호 타입 기준 아파트 공급 면적 30평 정도 크기입니다. 일반 분양가가 11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11억 원이 넘습니다. 85세대 분양을 했는데 청약 경쟁률이 48대 1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의 경쟁이 나왔다. 또 8일 타입이 분양을 했습니다. 이거 아파트 평수로는 32평입니다. 그리고 3층 저층짜리 2세대 분양을 했는데 분양가가 10억 정도 됩니다. 청약 경쟁률이 약 390대 1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높은 경쟁률이 나왔죠. 자, 어떤 타입으로 신청을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분양가 10억, 11억 정도 되는 평형대의 일반 분양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분양 가격이 적정 분양 가격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해야지만 향후에 또 차익 실현이 날 수 있는 또 수익 구조가 날 수 있는 아파트를 선점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제가 지도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파트 바로 길만 건너면 보문 리슈빌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보문 리슈빌 아파트는 2022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작년에 입주한 아파트고요. 그리고 세대수는 약 4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자, 이 아파트와 비교를 보통 많이 진행을 하실 겁니다. 자, 이 아파트 기준에서 본다면 우선적으로 5구 타입이 있습니다. 이 5구 타입은 뭐 25평 정도 되는 크기이죠. 자, 5구 타입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 우선 전고점을 우리가 알아야만 할 텐데 작년에 입주했기 때문에 사실 거래가 거의 없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승률을 한번 대입을 해봤더니 이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만약에 거래가 돼서 집값이 상승되었다면 이 아파트는 10억 정도가 돼야 정상적인 가격이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가 얼마 정도 형성되어 있냐면 시세가 11억 정도로 매물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8호 타입 기준, 요 8호 타입 기준에서 본다면 35평 정도 되는 크기죠. 전고점 이 또한 마찬가지 상승률을 대입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 아파트의 전고점은 13억 정도 돼야 정상적인 아파트다. 정상적인 아파트.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 정도 나와 있냐면 15억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거래될까요? 거래되기 어렵다. 이건 거래 자체가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아파트 만약에 15억 정도 되는 선에서 매매하셨다? 거품 끼고 매매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상승한 아파트를 취득해야지만 향후에 뭐 집값이 상승되건 하락하건 우리가 리스크를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세보다 높은 수준의 가격선에서 거의 상투 매매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리스크를 대응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 지금 구독자님이 분양한 저 일반 분양가 11억, 10억 정도 선에서 만약에 청약 도전을 해서 당첨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보문 리슈빌과 비교해 봤을 때 보문 리슈빌과 가격적인 측면에서 저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도 만약에 대세 상승장에 나와서 아파트가 분양을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정고점 약 13억 정도까지는 갔을 아파트였다. 따라서 정고점 대비해서 일반 분양가를 보게 되면 당연히 리슈비를 매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조금 더 저렴하게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받는 거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리슈빌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아파트가 있었죠. 자, 그 아파트 우선 보문 파크뷰자이 아파트였습니다. 두 번째, 보문 파크뷰자이 아파트는 그러면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함께 따져보셔야만 되겠죠. 자, 이 보문 파크뷰자이는 2017년식입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약 1200세대가 되는 대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5구 타입 기준에서 한번 본다면 전고점이 11억 정도 올라간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정상적으로 상승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시세는 9억 정도 선에서 매물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8호 타입 기준에서 본다면 자, 8호 타입 전고점이 얼마나 찍혀 있냐면 14억 원 정도로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상승을 한 아파트 금액이냐라고 본다면 저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선이다. 그래서 저는 이 14억이 아니라 원래는 15억 정도 선까지는 상승했었어야 할 아파트인데 금액이 정상적으로 상승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세 가격은 11억 정도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중층, 고층 부분에 11억 정도 선에서 나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32평 그것도 약 2평 정도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거의 1억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층 아닙니까? 여기는 고층이고 따라서 10억, 11억 정도에 매매한다라고 본다면 차라리 저는 기축 아파트인 보문파크뷰자의 8호 타입 지금 시세 11억 정도에 나와 있는 수준에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수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크게 작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얘는 2026년식이고 여기는 2017년식인데 이게 비교 대상이 되겠냐. 만약에 2026년 시점에 입주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세 부분에 있어서 좀 뒤바뀌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설명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대장주 아파트가 되는 큰 특징은 아파트에 브랜드가 중요합니다. 브랜드. 이 건설사 브랜드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옷도 똑같은 옷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죠. 따라서 아파트도 마찬가지 그 브랜드 하나의 가치가 프리미엄이 생성이 되고 가격적인 측면을 달리 할 거다. 두 번째,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에 따라서 황금성이 달라집니다. 황금성 측면에서 황금성이 좋은 아파트는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아파트 아무리 연식이 신축이라고 하더라도 약 20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아파트는 투자용의 아파트라고 하기보다는 실거주에 적합한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따라서 보문 리슈빌도 똑같이 실거주에 적합한 아파트로서 투자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보문 파크뷰 자이보다 낮기 때문에 거래가 되지 않아서 가격 탄력성이 저해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문 파크뷰 자이보다 훨씬 더 뒤늦게 입주했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역전할 수가 없다. 따라서 황금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가격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되면 유입될수록 가격의 탄력성이 훨씬 더 좋아져서 가격 측면에서 따라올 수가 없을 거다. 그리고 세 번째,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커뮤니티 구성 자체가 다르겠죠. 커뮤니티 구성 자체가 다르면 거주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4세대 아파트에서 이 커뮤니티 구성 자체에서 판가름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걸 봤을 때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 2026년에 입주한다라고 하더라도 약 9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9년 차이. 그래서 연식의 차이도 사실상 크지 않은 상황이고 또 세대수에 따라서 황금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200세대와 1200세대의 가치는 완전히 다를 거다. 그래서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평지고 또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런 상권시설이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거주의 특정 그리고 또 투자자의 입성에 따라서 값어치는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센트럴 아이파크와 파크뷰 자이를 봤을 때 자이의 특성의 브랜드가 훨씬 더 프리미엄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커뮤니티 구성에 있어서는 따라올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는 주상복합이고 여기는 대단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값어치가 다른 겁니다. 따라서 81 타입이 향후 나중에 입주한다라고 하더라도 보문 파크뷰 자이의 85 타입을 역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85 타입 11억 정도 되는 수준의 지금 현재 완전히 급매로 나와 있는 아파트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우리 구독자님의 미래 가치의 자산 증식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